디젤 연료의 세탄가에 대하여 공식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세탄가, 시테인 넘버, CN은 디젤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연료가 압축점화 시 얼마나 빠르게 착화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즉, 점화 지연 기간, 이그니션 딜레이, 이 짧을수록 세탄가는 높고 길수록 세탄가는 낮다. 세탄가는 기준 연료인 세탄, CH, N헥세이케인을 100, 착화성이 매우 나쁜 엘퍼메딜라프탈렌을 0으로 하여 상대 비교로 정의된다. 실제 측정은 표준 디젤 엔진에서 시험 연료와 기준 연료의 착화 지연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세탄가의 경험적 계산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된다. CN 등호 46.3 더하기 5458/T50 0.225D. 여기서 T50은 50% 증류 온도, K, D는 밀도, kg/m를 의미한다. 이는 연료의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세탄가를 추정하는 경험식이다. 세탄가가 높을 경우 착화 지연이 짧아 시동성이 우수하고 연소가 안정적이면 로킹이 감소한다. 또한 배기가스 중 미연소 탄화수소 HC와 일산화탄소 CO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세탄가가 낮으면 착화 지연이 길어져 디젤 로크가 발생하고 엔진 진동 및 소음이 증가한다. 연소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효율이 저하되고 매연, 소트 발생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에서는 세탄가 45 물결표 사인 55 범위가 적정하며 고속 디젤 엔진일수록 높은 세탄가가 요구된다. 세탄가 향상 방법으로는 세탄양 상제, 질산 에스테르류 등 첨가 및 정제 공정 개선이 있다. 결론적으로 세탄가는 디젤 엔진의 시동성, 연소 특성, 배출가스 및 소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연료 성상이다. 따라서 엔진 성능 확보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적정 세탄가 관리가 필수적이다. 내연기관의 공기과잉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기과잉률, 액세스 에어 레이시오, 램더, 은 내연기관에서 실제 공급된 공기량과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의 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연소 시 공기 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연소 특성값이다. 공기과잉률 램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램더 등호 액초엘 에어풀 레이시오 스토이키아머릭 에어풀 레이시오 또는 실제 공기량 G과 이론 공기량 G의 비로도 표현된다. 즉, 램더 등호 G/G로 나타낼 수 있다. 램더 등호 1인 경우를 이론 공기비, 화학양론비라 하며 완전 연소 상태를 의미한다. 램더 1이면 공기가 과잉된 상태, 히바코납기, 린 믹스처이며 램더 1이면 공기가 부족한 상태, 농후 혼합기, 리치 믹스처이다. 공기 과잉률이 증가하면 연소 온도가 낮아지고 낙스 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소가 완만해져 엔진의 열적 부하가 감소한다. 그러나 과도한 공기 과잉은 출력 저하 및 연소 불안정을 초래한다. 반대로 공기 과잉률이 낮으면 연소 온도가 상승하고 출력은 증가하나 불완전 연소로 인해 CO, HC 및 매연이 증가하며 로킹 및 과열의 원인이 된다. 가솔린 기관은 일반적으로 램더 1 부근에서 운전되며 디젤 기관은 항상 램더 1의 희박연소 상태에서 운전되는 특징이 있다. 공기과잉률은 연비, 출력, 배출가스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및 흡기 제어를 통해 정밀하게 관리된다. 결론적으로 공기과잉률은 내연기관의 연소 효율과 환경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자로서 기관의 운전 조건에 따라 최저값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크 컨버터, 토억 컨버터와 유체 커플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토크 컨버터와 유체 커플링은 모두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유체식 동력 전달 장치이다. 주로 자동 변속기 및 건설기계 구동계에서 사용된다.
먼저 유체 커플링, 플루이드 커플링, 은 펌프, 구동 측과 터빈, 종동 측, 두 요소로 구성된다. 구동축 회전에 의해 작동유가 순환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구조가 단순하고 충격 완화 및 진동 흡수 기능이 우수하다. 그러나 유체 커플링은 토크 증대 기능이 없으며 항상 일정한 슬리프이 존재한다. 따라서 저속에서 출력이 부족하고 효율이 다소 낮은 단점이 있다. 반면 토크 컨버터, 토억 컨버터는 펌프, 터빈, 그리고 스테이터로 구성된다. 스테이터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경하여 토크를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토크 컨버터의 토크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토억 레이시오 등호 타웃/틴. 저속 및 시동 시에는 토크를 약 2 물결표 사인 3배까지 증대시켜 큰 구동력을 제공한다.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비는 1에 가까워지며 유체 커플링과 유사한 상태가 된다. 토크 컨버터는 시동성 향상, 변속 충격 완화, 부드러운 동력 전달에 유리하다. 따라서 자동 변속 차량 및 중장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높으며 유체 손실로 인한 효율 저하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락업 클러치가 적용된다. 양자를 비교하면 유체 커플링은 구조 단순 내구성 우수하지만 토크 증대 기능이 없고, 토크 컨버터는 토크 증대 가능 주행성 우수하나 구조 복잡 비용 증가의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체 커플링은 단순 동력 전달에, 토크 컨버터는 고성능 구동 및 자동 변속 시스템에 적합한 장치이다. 지게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지게차는 물류 및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운반 장비로서 작업 중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사고 유형은 충돌, 전도, 낙하, 협착, 전도물 사고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충돌 사고는 작업 중 보행자 또는 다른 장비와 부딪히는 사고로 시야 불량, 후진 작업, 과속 운전 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사각지대가 많아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둘째, 전도사고, 전복은 지게차의 중심이 무너져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이다. 과적, 급회전, 경사로 주행, 높은 적재 상태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게차의 안정삼각형을 벗어날 때 전도가 발생한다. 셋째, 낙하사고는 적재물이 포크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이다. 적재불량, 고속주행, 급정지 시 발생하며 작업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넷째, 협착사고는 지게차와 구조물 또는 화물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이다. 좁은 공간 작업, 신호수 미배치, 작업 반경 내 접근 시 발생한다. 다섯째, 추락사고는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나 화물 위에 올라 작업 중 떨어지는 경우이다. 이는 안전작업 기준 미준수로 인한 대표적인 위험 행동이다. 여섯째, 화재 및 폭발 사고는 연료 누출, 전기적 결함, 배터리 충전 중 가스 발생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LPG 지게차 및 전동 지게차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시야 불량에 따른 사고, 후진 시 협착사고, 브레이크 불량에 따른 충돌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점검, 적정 적재, 속도 제한, 안전교육 및 신호수 배치,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지게차 사고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와 관리 미흡에서 발생하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작업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플랜트 공사의 구조물 터파기, 구조물 축조, 설비 설치 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플랜트 공사는 대형 구조물 및 설비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공사로서 공정별로 다양한 건설기계가 사용된다. 주요 공정은 터파기,
구조물 축조, 설비 설치 단계로 구분되며 이에 적합한 장비 선정이 중요하다. 첫째, 구조물 터파기 공정에서는 토공 장비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굴삭기, 엑스커베이터는 토사 굴착, 적재, 정지 작업에 사용되며 가장 핵심 장비이다. 불도저, 볼도저는 토사 절취 및 정지, 작업장 정리에 활용된다. 로더는 굴착된 토사의 적재 및 운반 작업에 사용된다. 덤프트럭은 토사의 외부 반출 및 현장 내 운반에 필수적이다. 둘째, 구조물 축조 공정에서는 기초 및 콘크리트 시공 장비가 사용된다. 크롤러 크레인은 철근, 거푸집 및 중량물 인양에 사용된다. 콘크리트 펌프카어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장비이다. 믹서 트럭, 트랜지트 믹서은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항타기, 파일 드라이버 및 보링머신은 기초 파일 시공에 사용된다. 셋째, 설비 설치 공정에서는 정밀한 중량물 설치 장비가 요구된다. 대형 크롤러 크레인 및 타워 크레인은 플랜트 설비, 압력 용기, 배관 등의 설치에 활용된다. 모바일 크레인, 트럭 크레인은 이동성이 좋아 보조 인양 작업에 적합하다. 지게차, 포어클리프트는 소형 장비 및 자재 운반에 사용된다. 고소작업대, 에리엘 워크 플랫폼은 배관 및 전기 설비 설치 시 작업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또한 유압잭, 하이드롤릭잭 및 스키딩 시스템은 대형 설비 정밀 설치에 활용된다. 이와 같이 공정별 적합한 건설 기계를 선정함으로써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플랜트 공사는 대형화 정밀화되는 경향이 있어 장비의 성능 및 작업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플랜트 공사는 공정별 특성에 맞는 건설 기계의 적절한 조합과 운용이 공사 품질, 공기 단축 및 안전 확보의 핵심 요소이다. 기계재료의 기준 강도 결정 및 안전율 결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계 구조물 설계 시 재료의 기준 강도 및 안전율 결정은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준 강도는 설계 시 허용 응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값으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기준 강도는 일반적으로 항복 강도, 시그마-Y 또는 인장 강도, 시그마-U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연성 재료의 경우 항복 강도를, 취성 재료의 경우 파단 강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반복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피로 강도를 기준 강도로 고려해야 한다. 고온 환경에서는 크리프 강도 및 시간 의존적 변형 특성을 반영한다. 기준 강도 결정 시에는 재료의 균질성, 열 처리 상태, 제조 공정, 주조, 단조, 용접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용접부는 모재보다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율, 팩터 오브 세이프티, 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 등호 머티리얼 스트렝스 워킹 스트레스. 안전율은 설계 시 불확실성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여유를 두는 계수이다. 안전율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는 하중의 불확실성, 정하중, 동하중, 충격하중 등이 있다. 또한 응력 집중, 피로, 마모, 부식 등 사용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재료의 품질 편차 및 제작 오차, 시공 불량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사용 조건, 온도, 습도, 화학적 환경 및 유지관리 수준도 반영되어야 한다.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물일수록 높은 안전율을 적용하며 반대로 항공기 등 경량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낮은 안전율이 적용된다. 관련 설계 기준 및 규격, KS, ISO, ASME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험적 데이터도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기준 강도는 재료의 본질적 강도를 반영하고 안전율은 설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양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의 핵심이다. 테르밋 용접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테르밋 용접은 금속 산화물과 알루미늄 분말 간의 산화 환원 반응, 테르밋 반응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고열로 금속을 용융 접합하는 용접법이다. 외부 전원 없이 화학 반응열만으로 용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테르밋 반응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페이O 더하기 2Le 페이 플러스 사인 LO 플러스 사인 히트. 이 반응에서 약 2500에서 3000도의 고온이 발생하여 금속을 용융시킨다. 테르밋 용접은 주로 철도 레일 접합, 대형 구조물 보수, 전력선 접속 등에 사용된다. 특히 현장 시공이 용이하여 야외 작업에 적합하다. 주요 특징으로 첫째, 외부 전원이 필요 없고 장비가 간단하다. 둘째, 고온에 의해 깊은 용입이 가능하여 두꺼운 단면 접합에 유리하다. 셋째, 작업 장소의 제약이 적어 이동성이 우수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용접 품질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냉각 속도 제어가 어려워 조직이 조대해질 수 있다. 정밀한 치수 관리 및 얇은 재료 용접에는 부적합하다. 용접부에는 슬래그, LO가 생성되므로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반응 시 고온 고열이 발생하므로 화재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품질 확보를 위해 몰드 설치, 예일, 반응제 투입량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테르밋 용접은 대형 구조물 및 현장 접합에 적합한 고온 용접법으로 간편성과 강한 접합력을 가지나 품질 관리와 안전 대책이 중요한 공법이다. 아공석강과 과공석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탄소강은 공석 조성 약 0.77%씩을 기준으로 아공석강과 과공석강으로 구분된다. 이는 철탄소 상태도에서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아공석강, 하이포요텍토일 스틸, 은 탄소 함량이 약 0.02에서 0.77% 범위의 강을 말한다. 이 강은 오스테나이트에서 냉각 시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조직으로 변태한다. 즉, 초석 페라이트 플러스 사인 펄라이트의 혼합 조직을 가진다. 아공석강은 연성과 인성이 우수하고 가공성이 좋다. 대표적으로 구조용 강, 기계 구조용 강 등에 널리 사용된다.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고 연성은 감소한다. 반면 과공석강, 하이퍼로텍토일 스틸, 은 탄소 함량이 약 0.77에서 2.11% 범위의 강이다. 냉각 시 오스테나이트에서 초석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 조직이 형성된다. 즉, 초석 시멘타이트 플러스 사인 펄라이트의 혼합 조직이다. 과공석강은 경도와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취성이 크다. 따라서 공구강, 베어링강 등 높은 경도가 요구되는 부품에 사용된다. 공석강, 요텍토일 스틸, 은 약 0.77% 시로서 전량 펄라이트 조직을 형성한다. 이때 기계적 성질이 비교적 균일하고 중간적 특성을 가진다. 열 처리 시 아공석강은 주로 A3선 이상에서, 과공석강은 ACM선 이상에서 가열한다. 이는 완전한 오스테나이트화를 위한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아공석강은 연성 인성이 요구되는 구조용에 적합하며, 과공석강은 경도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공구용에 적합한 재료이다. 따라서 탄소 함량과 조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재료 선정이 중요하다.
기계가공 시 기하공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하공차는 기계 부품의 형상, 방향, 위치 및 흔들림, 런아웃의 허용 오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품의 기능과 조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설계 가공 기준이다. 기하공차는 단순 치수공차로 표현할 수 없는 형상 정밀도를 규정하며 국제적으로 ISO 및 KS 규격에 의해 정의된다. 기하공차는 크게 형상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흔들림공차로 분류된다. 첫째, 형상공차는 단일 요소의 형상을 규제하는 것으로 직선도, 평면도, 원형도, 원통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자세공차, 방향공차는 기준면 대비 방향을 규제하는 것으로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가 포함된다. 셋째, 위치공차는 기준에 대한 위치 정확도를 나타내며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가 있다. 넷째, 흔들림공차, 런아웃는 회전 시 진동 및 편심을 규제하며 원주 흔들림과 전체 흔들림으로 구분된다. 기하공차는 데이텀, 기준면을 설정하여 상대적 관계로 정의된다. 이는 부품 간 조립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한다. 공차값이 작을수록 정밀도는 향상되나 가공 비용이 증가하므로 기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하공차는 가공 방법, 선삭, 밀링, 연삭 등과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측정은 세 차원 측정기, CMM 등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기하공차는 제품의 품질, 상호교환성 및 조립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설계 가공 검사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레이놀즈 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레이놀즈 수는 유체의 흐름 상태를 판단하는 무차원수로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유체역학적 지표이다. 레이놀즈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리등호 로비디/뮤. 여기서 로는 유체 밀도, V는 평균 유속, D는 대표 길이, 관경, 뮤는 점성계수를 의미한다. 또는 동점성계수 누를 사용하여 리등호 프랙비디노로도 표현된다. 레이놀즈 수는 유동 상태를 측류, 천유류, 난류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원형관 내 흐름에서 측류는 유체가 규칙적으로 층을 이루며 흐르는 상태로 마찰 손실이 작다. 난류는 불규칙한 와류가 발생하여 혼합이 활발하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레이놀즈 수는 유동의 상사성, 시멀레러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즉, 동일한 리를 가지면 서로 다른 조건에서도 유동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모형 시험과 실제 설계 간의 상사법칙 적용에 매우 중요하다. 레이놀즈 수는 배관 설계,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유압 시스템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레이놀즈 수는 유체 흐름의 특성과 에너지 손실을 판단하는 핵심 무차원수로서 유동 해석 및 설계의 필수적인 기본 개념이다. 항타기 및 항발기 선정 시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항타기 및 항발기는 말뚝의 항타 및 인발 작업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로서 공사 품질과 시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장비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집안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연. 약집안, 사질토, 안반 등 집안의 종류와 N값에 따라 요구되는 타격력 및 장비 종류가 달라진다. 특히 단단한 집안일수록 대형 항타기 및 고에너지 해머가 필요하다. 둘째, 말뚝의 종류 및 규격을 검토한다. pH 10파일, 강관 파일, H 파일 등 말뚝 재질과 길이, 직경에 따라 장비 용량이 결정된다. 대형 장척 파일일수록 크롤러형 장비가 유리하다. 셋째, 시공 방법을 고려한다. 타격식, 디젤 해머, 드롭 해머, 진동식, 바이브로 해머, 압입식, 프레스인 공법,
등공법에 따라 적합한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넷째, 작업 공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다. 도심지 협소 공간에서는 소형 장비 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이 필요하다. 가설도로, 작업 반경, 장비 이동성도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째, 환경 및 민원 조건을 검토한다. 소음, 진동, 집안 침하 등의 영향으로 주변 구조물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소음 항타기 또는 압입공법이 요구될 수 있다. 여섯째, 시공 능력 및 생산성을 고려한다. 공기 단축을 위해 작업 속도, 타격 빈도, 장비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성 확보를 검토한다. 전도 방지, 집안 지지력 확보, 장비 안정성 및 작업 반경 내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경제성을 고려한다. 장비 임대비, 운용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장비를 선정한다. 또한 장비의 정비성, 운전자의 숙련도, 부품 수급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항타기 및 항발기 선정은 집안 조건, 말뚝 특성, 시공 환경, 안전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장비를 결정하는 것이 시공 품질 확보의 핵심이다. 건설기계에서 라프스, 롤오버 프로텍티브 스트럭처와 FOPS, 폴링 어브젝트 프로텍티브 스트럭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프스와 FOPS는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안전구조물이다. 먼저 라프스는 전복 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로, 장비가 전도되더라도 운전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프스는 캐빈 또는 프레임 형태로 제작되며, 전복 시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강도 및 변형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주로 굴삭기, 불도저, 로더, 롤러 등 전도 위험이 있는 장비에 적용된다. 라프스의 주요 기능은 전도 시 운전자 압착 방지, 구조물 변형을 통한 에너지 흡수, 안전공간 유지이다. 다음으로 FOPS는 낙하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상부에서 떨어지는 암석, 자대 등으로부터 캐빈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FOPS는 주로 상부 보호구조 형태로 구성되며, 낙하물 충격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광산, 채석장, 터널 공사 등 낙하 위험이 큰 작업에서 필수적이다. FOPS는 보호 등급에 따라 레벨, 소형 낙하물, 레벨, 대형 낙하물로 구분된다. 라프스와 FOPS는 국제적으로 ISO 규격에 따라 성능 시험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ISO 3471, 라프스, ISO 3449, FOPS가 적용된다. 두 구조물은 목적이 다르나 실제 장비에서는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라프스는 전도 사고 보호, FOPS는 낙하물 사고 보호를 위한 구조물로서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이다. 유압 실린더의 쿠션 장치, 스너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유압 실린더의 쿠션 장치, 스너버는 피스톤이 행정 말단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감속 장치이다. 즉, 말단에서의 급격한 정지를 방지하여 기계적 손상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압 실린더는 고속으로 작동할 경우 피스톤이 실린더 헤드 또는 캡에 충돌하여 충격 하중, 진동 및 구조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쿠션 장치가 설치된다. 쿠션 장치는 일반적으로 피스톤 끝단에 부착된 쿠션 플런저와 실린더 내부의 쿠션 포트 및 오리피스로 구성된다. 작동 원리는 피스톤이 행정 말단에 접근하면 쿠션 플런저가 포트에 삽입되어 유체의 유출 통로를 제한함으로써 유압유의 흐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압유가 좁은 틈, 오리피스를 통해 배출되면서 감속이 이루어진다.
쿠션 구간에서는 유압 저항이 증가하여 피스톤 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이로써 부드러운 정지가 가능해진다. 일부 장치는 조정식 니들 밸브를 사용하여 쿠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중 및 속도 조건에 맞게 최적의 감속 성능을 확보한다. 쿠션 장치의 장점은 충격 및 소음 감소, 장비 수명 연장, 작업 안정성 향상이다. 특히 건설기계, 프레스, 자동화 설비 등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구조가 복잡해지고 과도한 쿠션 설정 시 속도 저하 및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 시에는 하중, 속도, 유량, 점도 등을 고려하여 쿠션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쿠션 장치는 유압 실린더의 말단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여 기계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